안녕하십니까. KR 컨설팅 이강락이라고 합니다. 저는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책을 읽고 또 그 내용을 소개하는 북텔러 일도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여러분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책은 바로 Well Thinking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켈리 최라고 하는 분인데요. 켈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에 몰두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목표 달성하는데 5년의 시간을 정했었고요. 5년 전에 10억 정도의 어떤 빚쟁이라 할까요? 빚이 있는 부채 있는 상황 속에서 5년 만에 6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12개국에 또 30개의 기업의 글로벌 기업 회장으로 어떤 성공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부자가 되는 것, 또 사업을 어떻게 성공시키는 것은 어떤 원리 원칙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또 그것을 보급하고자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소감은요, 내용이 매우 풍부하고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할 이야기가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사업하며 느꼈던 그 어떤 경험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싶은가에 대한 어떤 열정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요점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리하다 보니까 아무리 정리해도 내용이 수십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그룹핑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설명한 후에 제가 약간 저의 소감을 짧게 한마디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의 이제 첫 번째 강조했던 이 책의 내용은 풍요에 대한 생각입니다. 반대말이 있겠네요. 결핍에 대한 생각이겠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누구든 자기 인생에 대해서요, 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를 느끼는 거죠. 나는 어떻게밖에 할 수 없어라고 하는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세상에 대한 어떤 믿음, 또 타인에 대한 믿음,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결론은 이 벽을 깨야 된다는 것이 이분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개인적인 체험을 했어요. 자기는 서울에 올라와서 봉제공장에서 취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봉제공장에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학력을 계속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도만큼도 매우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자기 친구 봉숙 씨가 있었는데 이렇게 그 출근길에 이렇게 백설기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도 하게 됐었는데 봉제공장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은 자기의 미래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떠났다는 결단, 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이분이 했던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떠남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에요. 다 결단하고 떠나는 거. 그러니까 이 모습 이대로 나의 미래가 결정되고 운명되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다라는 결단들이죠. 봉제공장에서 일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것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것은 새롭게 도전했던 것을 이분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분은 떠났는데 왜 떠났을까요? 성공하고 싶어서 잘하고 싶어서 떠났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분은 공장을 그만두고 패션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에 가서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났더니 일본에서 패션을 공부했는데 패션의 원산지가요, 어찌 보면 이태리나 프랑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패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프랑스로 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유학한 후에 또 그 졸업하고 나서 이제 친구를 만나서 사업을 검토해서 전시 관련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뜻대로 안 된 거죠. 이분도 크게 잘 될 걸 기대하고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 사업을 망해서 아까 말한 대로 10억의 빚을 안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분의 내용입니다. 떠남에 대해서요, 도전했던 것, 다시 말해서 계속적으로 부단히 노력했던 것, 이렇게 결단했던 것, 다시 말해서 머무르지 않았던 것에 대한 것을 저는 매우 좋은 의미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분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프랑스에 유학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문화를 이해한 후에 부족한 어휘가 있고 회화 능력이 부족했음을 불구하고 항상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 있게 말했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고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아야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분의 당찬 태도에 대한 것이 특별히 눈에 띕니다. 자신 있게 도전하는 것,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태도에 대한 것이 이분이 성공의 큰 원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 책의 그 내용을 보면서 느꼈던 생각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이분이 강조했던 내용 중에 제 마음에 드는 거 한 개 소개한다면은 무엇을 안 할지 고민하는 것이 더 이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집중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우리 항상 쓰는 단어 있잖아요. 뭐라 합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할 시간이 없다. 마음은 있지만 할 방법이 없다. 왜? 내가 너무 바빠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들어야 되지. 시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만드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뭐가 걸까요? 모든 사람이나 하루 24시간 다 공평하게 주어졌잖아요. 바쁜 것 중에서 안 해도 될 만한 것을 골라내가지고 안 하는 거죠. 무엇을 안 할지 고민하는 것이 이로운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분은 개인적으로 3가지를 안 하기로 결심했대요. 그래서 음주 안 하기로 했대요. 음주, 술 마시는 거예요. 술 마시는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은 또 이게 또 술 깨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니까 2번째 유의하는 거, 드라마 보고 TV 보고 이렇게 시간 보내고 뭐 재밌게 시간 보내는 거죠. 그죠? 흥청흥청 보내는 거죠. 상대적으로 집중하고 싶지 않는 것, 무가치하도 생각되는 것 평가해서 그걸 그만두는데 이분은 유희를 그만두었다고 말해요. 3번째는 파티를 버렸다고 합니다. 파티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같이 일하는 어떤 동료들이 있을 거고요. 시간을 많이 차지하면서 별로 무가치하게 생각되는 거. 버린 시간만큼 그럼 뭐죠? 하고 싶은 것에 집중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5번째는 이분의 태도에 대한 건데요. 매일 조금씩만 성장해도 된다. 성장은 봉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책에서 스승을 찾고 스승의 행적을 팔로우하고 또 스승처럼 생각하는 연습해라. 목표 달성도 결국은 지속과 해결이 관건이다 라고 해서 매일 학습하고 배워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읽고 읽으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또 모방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당연히 공통분모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게 있겠죠. 이래야 되겠구나. 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매일같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 성공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어떤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세계적인 초밥의 대가 야마모토 선생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켈리를 도와주었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즉석 김밥이랄까요?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즉석 요리해서 바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됐는데 보니까 세계적인 초밥 전문가가 계시는 거예요. 누굽니까? 야마모토 선생입니다. 그렇죠? 왜 그분은 켈리 채를 돕기로 함께하기로 결정했을까요?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초밥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살아왔던 그가 초밥을 정말 잘 만들고자 간절히 원하는 것을 보고 돕고자 한 것이다. 이게 진심이 통했다는 거죠. 정말 원하면 또 거기 추구하면 최고의 전문가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여튼 선한 영역에 대한 간절함이 위기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각오를 바꾸면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될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책을 100권을 읽었다고 그래요. 100권을 읽고 다 외워버렸다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정독했다고 말합니다. 100권을 읽고 났더니 가이드북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목표를 분명히 해라. 데드라인을 정해라. 구체적으로 상상해라. 액션 플랜을 세워라. 나쁜 습관 3가지를 버려라. 그리고 보이는 곳에 정리된 꿈을 적어둬라. 매일 꿈을 100번 이상 외쳐라 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들을 이번에 책을 100권 읽고 나서 나름대로 정리한 7가지 자기 나라의 비법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과적으로 일이 이제 시작이 됐었고 풀리기 시작했고 일이 잘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번은 이제 진정한 부라고 하는 것은 선한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부의 3요소는 돈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공헌이 있어야 되고 또 인격까지 따라 붙어야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2010년 8월에 리옹에서 켈리 델리 1호점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하면서 아무것도 걸지 않고 입으로만 약속하는 사람들은 대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무시했었고요. 그렇지만 사업가는 사업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사업가는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지 못한 사업가는 죄인이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일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제가 어려워서 외우지 못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르상티망이라는 단어를 소개했어요. 약자가 강자에게 품는 증오나 복수나 격정이나 질투, 분노 같은 게 뒤섞인 감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자가 강자에게 갖는 시기심 밑바탕에는 탐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정 부를 원한다면 더 이상 부를 미워하지 말고 돈은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꿈을 이루어주는 선한 도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돈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강조했던 몇 가지 코멘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노동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 이 책을 쓰기 전에 또 책 한 권 쓴 게 있어요. 그 책 이름이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라는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사업에 대해서 그런 태도에 대한 것이 매우 자세하게 또 설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 돈 버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수입이 아니라 지출 관리를 해야 되고요. 목돈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되고 사업하거나 사업가에게 투자를 해야 되고 또 현재 자신의 분야에 통달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저는 이 단어 중에 특별히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단어는 수입이 아니라 지출 관리를 잘하라는 것에 대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보통 모두가 그 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매출에 대해서 관심이 지나게 높거든요. 근데 그 낭비하는 거 있잖아요. 새는 것들 있잖아요. 그 관리 잘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돈은 자신의 쓰임을 올바르게 할 사람에게 기꺼이 자기를 내어준다고 말합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하고 지속 성장한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합니다.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남 탓하는 거 그만두고 내 목표에 집중하라고 말하고요. 습관이 사람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만드는 것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대로 한다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핵심 가치를 설정하고 나면 가능성을 예단하지 말고 또 명확한 목표도 수립하고 또 측정이 가능하고 원대한 목표를 세워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데드라인을 정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목표 관리랄까 어떤 가이드에 대한 것도 이분 책을 읽고 내용을 또 자기도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권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분이 설명했던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단은 자주 내릴수록 더 훌륭한 결단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리스크를 선택하고 선언하는 리더가 되어서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는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결론을 냈던 것 중에 한 가지 시각화라는 용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시각화. 내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을 상상하고 잠재 의식 속에다가 이미지를 심는 것을 시각화라고 그랬어요. 그 시각화를 잘하게 되면은 3년 5년 동안에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것 가능하다고 말하고요. 또 채우기와 비우기를 시각화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나의 청사진을 한번 시각화해 보고요. 또 자기 인생을 영화 감독이 돼가지고 한번 시각화해 보기도 하고 이상적인 하루 아침을 보면서 시각화해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상상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엇을 말을 행동하더라도 선한 의도를 가정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것에 대해서 선언하고 반복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분의 태도입니다. 다 책을 내용이 다 맞는 말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 적극적인 태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 코멘트 한 가지 드린다면 사실 이분이 성공했던 내용은요, 제가 가만히 책을 보니까 이분이 말했던 이론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고요. 이분 자신이에요. 삶의 자세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시각화를 잘했기 때문에랄지 그런 모든 걸 떠나서 이분 자신이 매우 긍정적인 도전적인 또 현상을 타파하는 것 그리고 최고와 함께 손을 잡고 일했던 것 이게 바로 매우 중요한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선한 영향력이고 선한 뜻을 실행의 수단이라는 것도 동의하고요. 우리가 홍익인간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 또 인류를 이롭게 하는 것 또 이분이 거기에 도전하고 있는 것 또 이분이 최고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최고가 이 켈리체를 봤을 때 도전했던 것 인정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사람을 도와주면 이 사람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신뢰감이 있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선한 의지 또 선한 영향력 또 이타주의에 대한 생각 그것이 매우 중요하게 강조해야 될 포인트라는 것을 특별히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